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1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마산회원구는 도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이죠. 인구 20만이 넘는 마산회원구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으로 누가 적합할지 오늘 토론회를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7번 우리공화당의 조민기 후보와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양희 후보는 두 후보의 토론에 이어서 연설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졌음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 후보님들은 정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 발언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하귀남 후보입니다. 네, 하귀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미래통합당의 윤한홍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귀남 후보와 윤한홍 후보, 오늘 이 두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 출마의 변으로 들어보죠. 자,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하귀남 후보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하귀남입니다. 존경하는 회원구 주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모두가 안 나가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주민들 표정이 어두우니 선거하는 저희들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초기만 해도 엄청나게 확산될까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모범입니다. 선진국 미국에서조차 전화가 옵니다. 정부가 나름 잘 대처하고 믿고 따라준 현명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원구 주민 여러분, 다시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이 5번째 선거입니다. 매번 왜 출마하는지 저는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는 왜 계속 나오는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주민 여러분들도 똑같이 평가하실 겁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잘하면 다음 선거에서 또 뽑아줍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간 잘했으면 또 뽑고 아니면 바꾸어 주십시오. 지난 4년 주민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마산 엄청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발전됐습니까? 무슨 희망이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져 물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도대체 뭐를 했느냐고, 그 찬란한 공약은 다 뭐냐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평가해 주십시오. 윤한홍 후보님이 지난 4년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는 저 하귀남으로 한번 바꿔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윤한홍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마산 회원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입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잘못된 정책을 모두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창원, 마산을 살릴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선거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의 여당 후보께서 제가 4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다가 선거 때만 되면 다시 나타나서 흑색선전, 네거티브로 선거판을 흐리는 것입니까? 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권 3년간
대한민국 망친 일 말고 도대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것입니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행히 지난 4년간 우리 지역에는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공수표를 남발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창원 교도소 이전 문제, 해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NC 프로야구장이 준공이 되었고 우리 지역에만 없었던 노인종합복지관도 마련되어서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내세에는 복합스포츠센터가 다 지어졌습니다. 아직 준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곧 이용될 것이고 양덕천, 재예방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체육시설, 주차장 등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후보님들 신사적이면서도 후회 없는 토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죠.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마산회원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와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서관도 노후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죠.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두 후보들께서는 마산회원구의 문화와 복지시설 실태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 계획이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드릴 계획이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통합당의 윤한홍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마산의 문화복지시설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마산이 항상 창원과 비교가 됩니다. 부족하다 말씀들 많이 하시죠. 사실은 우리 마산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고 또 앞으로 또 더 역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가 생활이라든지 각종 문화 생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시설이나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두 복합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난 4년간 우리 주민들의 문화복지, 체육, 생활체육 등 여가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내서복합스포츠센터라든지 NC 프로야구장이라든지 각 동별로 또 갈매산, 앵지박골, 합성일동 등의 체육시설 등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봐서라도 현실성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될 사업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덧붙여서 우리 마산해운구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 조금 더 부족하다. 또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성동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면서 그곳에 가칭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주말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건립해서 지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에는 국비나 도비, 시비 등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님들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와 복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하귀남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시설보다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니다 보면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 장사도 안 되고 썰렁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해운구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고 참 좋은데 저는 되게 속이 상했습니다. 왜 우리 해운구에는 이런 문화가 없을까? 산천어 축제의 경제 효과가 1,300억이라 합니다. 이제 문화는 경제와 산업 그 자체입니다.
회원구가 살려면 문화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마산역 광장을 문화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냥 문화공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차량은 지하복합환승센터로 보내고 노천극장 분수공원에서 연 100회 이상의 작은 공연이 펼쳐지고 여름에는 물분수,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로 놀면서 시민들이 쉴 곳을 만들겠습니다. 합성동에는 청춘광장,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마산역과 지하 무빙워크로 연결해서 전체를 하나의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홍대나 대학로처럼 청년들이 끼를 발휘하고 예술가들이 넘실거리게 해서 창원, 경남의 젊은이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마산역 합성동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또 그 사람들 보러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당연히 장사도 잘 되고 활력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1호 공약 마산역 전성시대입니다. 네, 이어서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10분간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서로의 공약 검증입니다. 서로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토론이 되길 희망하면서 토론 진행해 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하기남 후보에게 10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죠. 예, 제가 요즘 선거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를 격려하면서 하기남이니 이번에 된다. 윤한홍 의원이 4년 동안 한 게 뭐 있나 힘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윤 후보님은 4년 전에 저랑 경쟁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4년 전 공보에는 MCT란 이름으로 여기 제가 그림을 들고 왔는데 이 MCT란 그 이름으로 자유무역 지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고급 호텔, 해변공원, R&D 주거단지를 짓고 일본 롯본기와 같은 첨단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보에는 지난 4년간 업적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쏙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산은 워낙 침체되어서 4년 전에 윤 후보님이 MCT로 마산 발전시키겠구나 엄청 기대하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왜 안 했는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선거 공보에 그렇게 크게 공약했다면 그 비슷하게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토론이 있었죠. 네.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랬죠. 정말 저희 그 희망은 우리 마산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마산을 살리는 데 있어서 봉암공업지역과 자유무역 지역이 저는 핵심이다. 왜? 창원의 한가운데 있는 바닷가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침체된 산업시설이 적절한지 나는 묻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싶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면서 왜? 자유무역지역은 전체 땅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빌딩이 올라가고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고 관광 호텔이 들어서는 이 창원을 살릴 수 있는 메카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저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때 토론할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동의를 못 해주면 하지 않겠다.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선거가 끝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 지금은 아직 이르다. 아직 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좋다. 이 꿈은 계속 가져가자. 우리 마산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가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반대하니까 내가 아직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번 공약을 잘 보시면 제 공약을 보시면 봉황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사이에 있죠. 거기를 일반 공업지역인데 중공업지역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좀 높이자. 그래서 거기에 관광호텔을 들어오게 만들자.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게 만들자. 유통시설이 들어오게 만들자. 왜? 서울의 구로공단을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낙후된 공단인데 그 지역을 중공업 지역으로 바꿔주면서 토지 이용률을 높이면서
지금 첨단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봉안공업 지역도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번 공약에 제가 그런 걸 넣었고 제가 이 공약을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할 것이다. 그 전 단계로 지금 봉안공업 지역을 저는 바꿔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쭙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그 공보를 통해서 그때 당시로 굉장히 이슈가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찍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공보를 낼 때는 왜 그런지 전후 관계를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얘기 드린 거고 네, 우리 그다음에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결국 선거 때 표 얻으려고 이제 약간 뭐랄까 속인 거 비슷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전에 공약 보면 이거 말고도 뭐 평성산단이나 ICT 진흥원 유치나 또 경상남도 평생교육원 유치한다 했는데 사실 뭐 하나 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말도 없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4년 동안 도대체 뭐 했나 이렇게 묻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평성산단은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공약에는 없더라고요. 아니요. 공보에서는 없더라고요. 다 됐죠. 예. 다 되었습니다. 평성산단이 예. 평성산단이 다 되었는데 다 되었다고요? 다 되었죠.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왜 지금 저렇게 돼 있느냐 아시죠? 너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럼 다 되어서 그러면 안 올린 겁니까? 그렇죠. 행정적으로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왜? 대우건설이 주 건설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대형 산업 기업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기업이 투자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투자를 못 다 하겠다고 돼서 안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비슷한 상태에서는. 취지로 그럼 제가 한번 더 지금은 여쭤보겠습니다. 평성산단은 완료가 된 겁니다. 행정적으로. 예, 행정적으로 그래서 완료가 됐죠. 왜?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주관사에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뿐이지 행정적으로는 도청, 시청, 국토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드린 겁니다. 완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약에 보면 똑같이 중리 어린이 체육관 공약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예. 그거는 4년 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4년 동안 의정 중에 윤 후보님께서 특별히 언급한 것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게 허성무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국가 생활 SOC 30조 원 규모 정도 되는 생활 SOC 사업의 응모를 독려해서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응모하고 그래서 20억 정도 그 예산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국비 10억과 12도비를 넣어서 이제 선정도 다 됐고 이제 실시 설계도 다 끝났고 착공이 들어갔는데 아까 착공이 들어갈 건데 아까 윤 후보님 말씀대로 따르면 평성산단이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더 할 일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국회의원이 아무런 관여를 한 것도 없고 또 앞으로 더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앞으로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예. 그 중리 어린이 체육관이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내서 복합 스포츠 센터를 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다 완공이 될 무렵에 그 인근에 있는 중리 현대 아파트 주민들께서 그 옆에 인근 부지에 어린이 체육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중앙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 공모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창원시에서 신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리 내수에 있는 우리 당의 시의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창원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신청하도록 해라. 그 국가 공모 사업 사실관계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아니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중리 주민들 현대 아파트 주민들한테 여쭤보세요. 예. 그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고 시의원에 내 지시를 해서 창원시에 가서 국가 공모 사업 신청을 했고 저는 그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정도로 국가 그러면은 공모 사업 창원시에서 올라온 이해하겠습니다. 어린이 예. 체육관 사업을 선정해 달라. 예. 그래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선정되게 도움을 뭐 주고 선정이 되면 말씀하시면 거기서 자동으로 국비가 결국은 10억이 이제 편성되는 것이에요. 지시 그렇죠? 정도인데 아니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답변 예. 드릴 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자동으로 국비 10억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관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거를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자동으로 되니까 국회의원 관여가 없는 건데 아니지 그리고 선정되도록 또 노력한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난 건데 어떻게 아니, 공약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예. 취지로 평성산단도 잘 마무리 평성산단은 같이 하기로 다시 합시다. 한번 더 예. 말씀드리면 사실은 뛰어다니면서 이제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기업체 유치를 하는 거는 자치단체장이 할 알겠습니다. 역할이다. 제가 그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는 묻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리 놓고 주차장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역구 전체의 미래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4년 전 MCT 같은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안홍준 의원 12년, 윤 후보님 4년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뭐 의원님들 이것저것 한다 하시고 예산을 다운해 만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발전됐다거나 도시 전체의 방향이 잡힌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인이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해운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뭐가 강점일까? 체육관 짓고 주차장 만드는 거 이거는 뭐 어디나 다 하는 거고 또 그거 한다고 해서 되게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윤 후보님 공보를 봐도 해운구의 미래 비전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도소 이전 이거는 제가 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오던 얘기고 그마저도 국가 재정 사업으로 되는 건 전에 안홍준 의원 계실 때 된 거고 행정복합타운 이것도 오랫동안 안 되다가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되고 난 뒤에 겨우 첫 발을 내디딘 거고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좀 낫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해운구의 미래를 하긴 어렵잖아요. 답변 시간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윤 후보님은 우리 해운구 미래 비전 어떤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 아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긴 한데, 자, 창원교도소 이전 문제는요. 앞에 했던 사람이 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18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벤처 타운을 유출해서 혁신 성장 공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그 10년 동안 묶여 있던 거 2018년 겨울에 풀었습니다. 허성무 시장 7월 달에 취임해서 몇 달 동안 그걸 어떻게 풉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임해가지고 예, 마이크가 꺼졌고요. 예,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마무리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분 안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짧게 마무리 시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했으니까 2018년 12월에 국토부에서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도시계획 풀렸습니다. 허성무 시장 7월 달에 취임했죠. 예? 이미 그 전에 교도소 이전 문제와 해성동 복합타운은 연계가 돼서 풀렸습니다. 그 지역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 지역에 새로운 신타운, 뉴타운, 신도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서마산 IC를 개선해야 된다. 서마산 IC를 개선해서 그 지역을 마산 해운구의 핵심 도시 공간으로 만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마산에는 큰 획기적인 변화가 되고 지금까지 막혀있던 내서 마산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하기남 후보의 선거 공보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 보니까 그 공약 뭐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마산역 광장 조성 이런 공약을 보니까 너무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이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제가 한마디로 다 말씀을 드리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게 시간 낭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산역 광장 공약도 말이죠. 앞에 시장, 그 앞에 시장, 또 그 앞에 시장 시절에 다 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계획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못했느냐? 수요가 없고 돈이 없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돈이 없고 수요가 없고 앞으로 소비가 안 되기 소비자가 나오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 말씀드리면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남부 내륙철도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남부 내륙철도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철도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남의 동쪽에는 KTX 경부선, 가운데는 지금 우리 창원 마산으로 오는 KTX, 서부에 남부 내륙철도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 시장 한 사람이 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KTX 노선을 바꿀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실현할 건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앞에 수많은 사람이 해서 안 됐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면 뭐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예산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뭐 제게 뭐 한 1, 2분 정도는 줄 수 예.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허무맹랑하다면 뭐 사실 4년 전 MCT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MCT나 또 마산역 전성시대나 결국은 해운구의 비전이라고 보는 거죠. 윤 후보님 말씀처럼 뭐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몇 가지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게 우리 마산 해운구의 비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년 전, 8년 전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로 열고 다리 놓고 주차장 열었으면 우리가 지금 더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동문서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구를 놓고 보면 제가 마산역 전성시대를 놓은 이유는 우리는 공장도 절경도 없습니다. 사람하고 마산역이 있는데 남부 내륙철도가 이어질 이때에 노선을 직선으로 조금만 더 당겨 오면 우리 마산권이 같이 발달할 수가 있고 마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이면 갑니다. 자, 이거는 자, 마산이 잠깐만요. 발전할 수 있는 잠깐만요. 획기적인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합성동의 젊은이와 연결해서 문화예술 특구를 이참에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충분히 실현 가능하죠. 예. 아니 동문서답을 하고 예전에 있으니까 제가 그건 이런 그만하고요. 얘기를 했다면 자, 그만하고 예. 왜냐하면 KTX 노선을 바꾸는 거는 해당 지역 단체장이나 지역에서 벌써 반발이 있고 설득이 안 되고 당연하죠. 동의가 예. 안 되면 설득해야죠. 아유, 그럼 됐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럼 됐고 확정된 것도 이 아니고요. 방법의 가장 정답은 그리고 이쪽으로 직선을 자. 하게 되면 2천억 원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진주 것만 그만하세요. 갖고는 KTX 활성화 안 됩니다. 그만해요. 마산역까지 같이 해야 서로가 이한 시간에 불편해지는 하나씩 이야기고 들어가서 활성화되는 우리의 겁니다. 정답은 동대구에서 창원으로는 KTX를 고속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요 예산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10수년 안 되는 없어서 걸 여당에서 겨우 갖고 왔는데 야당에서 그걸 갑자기 자, 동대구 KTX 그만하시고요. 직선을 어떻게 합니까?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제가 제 공약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창원을 완전히 망쳐놨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고 최근에 1조 원의 긴급 수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두산중공업이 우리 경제에 우리 창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15% 가까이 됩니다. 또 그 원전 산업과 관련한 협력업체가 우리 마산 일원에 또 경남 일원에 한 300여여 되고 관련 종사자만 해도 수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기남 후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당하게 탈원전 폐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윤 후보님과는 아니, 그 견해가 답변만 완전히 해주세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제가 수 있습니까? 후보님의 없습니까? 뭐 가르치는 학생이 아닌데 아니, 제가 예, 노로 답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질문 그다음에- 끝나면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재개하지 않으면 두산중공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이 부도 위기다. 지금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라도에 1조 6천억을 들여서 한전 공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알고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모르죠. 예. 제가 나중에 다 한꺼번에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빚을 져서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역차별, 지역 간의 역차별을 하고 있는데 찬성합니까? 나중에 질문 끝났습니까? 아니요. 제가 물어볼 때 다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셔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 경제에 가장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탈원전 정책이다. 두산중공업이 부도 직전에 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드리죠. 아니요. 답변 안 하시겠다 했으니까 다음 이것은 질문을 하고 토론의 말씀드릴게요. 룰에 어긋나는 예, 건데 후보님 이거는 답변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저 답변 하십시오. 예. 안 하신다고 저는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윤 후보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두 가지를 먼저 해명하셔야 됩니다. 정말 원전이 안전합니까? 영원히? 안전하죠. 그리고 나중에 핵 폐기물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면 방향을 달리 아니, 가야 합니다. 저 사회자님 원전을 보세요. 짓는 것만이 산업이 아니고 질문에 해체하는 답변을 것도 안 하고 산업입니다. 거기 500조의 참. 블루 오션이 있습니다. 저는 두산중공업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것이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자,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하실 수 없다고 하시지 다르게 얼렁뚱땅 넘어가시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전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승인해 준 원전입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수량이 수백 기가 건설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면 중국을 먼저 쳐다보십시오.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35기가 이상 가동되고 있고 지금도 한 20기 가까이 건설되고 있으며 중국이 원전을 110기를 건설합니다. 우리 하기남 후보 말씀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면 중국에서 원전이 하나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가 한국에 왔듯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듯이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세계 최고의 원전입니다. 이 원전으로 중국 원전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세계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매우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 그만하세요. 후쿠시마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고가 그만하시고 났지 않습니까?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에 30%를 올렸어요. 그리고 주 52시간 때문에 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 그게 답변이십니까?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를 울산시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해서 청와대 비서관들 포함해서 한 13명이 기소가 됐죠. 또 우리 김경수 도지사도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되실 분입니다. 우리 마산은 3.15 의회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서 이런 부도덕성, 선거 부정에 대해서 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좀 하십시오. 오히려 진짜 윤 후보님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기소됐다고 다 죄인도 아니고 윤 후보님도 패스트트랙에 지금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받는다고 다 유죄입니까? 부당한 정치 공세 답변 측면도 한번 있습니다. 안 하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거 여전하시네. 자,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주도권 토론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못다한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이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조금만 더 지켜주시길 두 후보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유권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서로의 공약 검증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약보다는 서로 간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서 잠시 후에 있을 주도권 토론 때는 서로의 자질 검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함께하는 제21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MBC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하기남 후보와 윤한홍 후보와 토론회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의료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염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해 큰 혼란을 겪었죠.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대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유행할 신종 전염병에 대비해서 경남의 공공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대학병원 확충과 인력, 시설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2분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하기남 후보 순서로 답변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하는 것이 아마 입증이 됐다고 다들 이야기하시죠. 우리나라 공공의료 시스템은 사실은 질 좋은 의료는 민간 병원이 책임을 지고 또 공공성은 건강보험제도가 또 일부 공공병원이 보완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 건강보험제도 언제 도입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됐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수십 년 동안에 우리 의료진과 우리 공직자들이 잘 발전시켜 왔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매월 내시는 의료보험료 덕분에 이 시스템이 잘 발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초기 방역에 실패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의료보험 시스템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방역을 잘하고 계시다고 자아자찬을 하고 계십니다. 참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번 공공병원 문제라든지 공공의료를 보시게 되면
유럽의 공공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가. 사망률이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높죠. 또 미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민간보험 제도예요. 그래서 대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제도, 우리 의료 시스템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보완해야 될 부분은 공공병원이 일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산의료원, 제가 행정부지사 시절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도립병원에는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음압시설, 음압병실이 없었습니다. 600억 들여서 신축하면서 음압병실, 전염병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을 만들었던 거죠. 처음으로. 왜? 앞으로 전염병이 올 것이다 하고 그때 이미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 환자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환자까지 받아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의료 시스템은 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양 후보님들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하귀남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가장 비판받아야 할 점이 지적이 되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선진국으로 알았던 미국, 이탈리아에서 매일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제대로 치료할 공공의료가 없다는 게 이게 선진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비로 총 900만 원이 나와도 본인 부담금 4만 원입니다. 미국은 4천만 원입니다. 해외 유학생과 교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치료받겠다고 돌아와서는 눈물 흘리는 거 볼 때 야,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공의료입니다. 만약 우리가 메르스, 사스 사태를 겪고서도 지금과 같은 질병관리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면 고군분투하며 머리가 하얗게 센 정은경 본부장과 같은 전문 인력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정말 끔찍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정부를 욕했던 분들도 코로나 대응만큼은 좋게 평가해 주십니다. 정부가 치밀하게 관리하고 국민이 모두 협조하니까 세계에서 우리를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킨 홍준표 전 지사와 윤한홍 후보님은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진주, 남해, 산청의 코로나 환자들이 왜 멀리 창원까지 왔겠습니까? 이동 중에 다른 감염이라도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또 언제 새로운 감염병이 올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경남도가 하는 공공병원 건립 계획을 적극 지지합니다. 나아가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계획도 설립도 저는 제안합니다. 코로나는 절대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10분씩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후보자가 상대 후보의 말을 끊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다만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분들도 답변을 들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 후보님들도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서로의 자질 검증입니다. 서로 간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귀남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윤 후보님과 신천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본 코로나 전국에서 31번 환자인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가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서 감염이 확산되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폐쇄성이 가진 위험성도 상당하지만 교리 자체에 대해서도 기존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배척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 후보님은 재건교회 등록 교인이고 주일 예배도 나가신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 신천지 행사에 3번이나 축전을 보내고 7월의 집회에는 직접 보좌관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축전에서 윤 후보님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행사로서 신천지 교회에 대해 지역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천지일보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윤 후보님은 신천지에 대해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시각, 즉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자, 3번이나 축전을 보내고 보좌관까지 참석한 것은 신천지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또 그 오해와 편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올릴까요?
저 신천지 부분을 제가 지역구 이제 다녀보니까 어떤 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유언비어나 마타도를 퍼뜨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지가 결국 우리 하기남 후보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축전이나 또 보좌관이나 비서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산 재건교회 신도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유출을 해보면 우리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이 많은 축전 요청이 오니까 받아서 의뢰이 간 것이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저를 신천지하고 엮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서 이게 나는 그런지가 어딘가 했더니 우리 하기남 후보였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천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마산 재건교회 신도입니다. 그 축전에 오해와 편견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저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의뢰인사가 아니고 의례적으로 그런 축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 윤 후보님의 공약 선정 과정에 좀 부도덕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서 3개 해원 도서관 분관 옆에는 경남개발공사 소유 땅이 2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서 작은 지역 도서관 협의회 또 내서 마을학교 등 지역 단체가 모여서 이 땅을 창원시가 매입해서 내서 복합 문화 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청원하면서 1월부터 3월 말까지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았고 3개월간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창원시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원시장님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공보를 보니까 그 내서 복합 문화 도서관 청원 사업이 주민 복합센터 건립이라는 공약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약이 주민들의 청원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 주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가서 서명을 받고 청원서를 만들었는데 서명 기간 내내 현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았고 또 그 청약의 주체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쿨하게 이거 내가 해보겠다 이런 공감을 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나중에 공지사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는 거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게 내서복합 방금 말씀드린 스포츠타운 또 도서관도 짓고 뭐 한다는데 제가 이제 창원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미 작년에 창원시에서 그 하겠다고 방침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서에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도의원께서 우리 하기남 후보하고 같이 거꾸로 서명을 받고 다니더라고요. 예? 이미 다 하겠다고 결정 나서 가고 있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를 서명을 받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사업은 괜찮다. 예? 그런데 시에서 이미 하겠다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것처럼 해서 서명 받는 게 선거용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사과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먼저 주도를 안 했더라도 국비를 따줘야 됩니다. 예? 국비를 따줘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도와줄 일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은 그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 내가 공약에 넣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주겠다. 그런 뜻으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도 각주를 표시하듯이 출처는 좀 밝히거나 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보겠다고 말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의 역할 아닌지 자, 그러니까 참 그게 아쉽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고 이미 다 진행한 사업을 서명하면서 거꾸로 주민들을 속이고 하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 저희 훈계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거꾸로 이야기 드리는 거지. 그 윤 후보님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 불성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공표한 20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윤한홍 후보는 총 156회의 본회의에 295명 국회의원 중 본회의 출석률 하위 20% 정도인데 경쟁자였던 안홍준 전 의원도 이 비슷한 내용을 문자를 보낸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자료가 맞다면 의정활동이 매우 불성실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초선이면 1학년인데 1학년이 이렇게 출석을 잘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국회 활동이 불성실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국회의원을 4년제 비정규직으로 본다면 다시 재계약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이게 사기업이면 재계약 불가 사유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출석을 이렇게 하위 20% 정도에 들 정도로 소홀히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우리 주민들한테 유권자분들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지만은 사실은 뭐 활동 자체를 저는 재선 3선 이상으로 활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대선이 있었죠. 그때 대선 때 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초선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하면서 전국에 유세를 다니고 또 전국에 우리 당 홍보를 위해서 각 지구당을 다 다니면서 국회 의정 활동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에 또 거기에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2018년 지방선거에 또 우리 당에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경남도지사 출마를 좀 해다오. 그래서 제가 2017년 연말 정기국회부터 2018년 2월 임시국회까지 지역구에 와서 우리 경남을 제가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출석률을 가지고 국회 의정 활동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 제가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NGO라든지 각종 언론에서 국정감사 때마다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우리 지역의 창원교도소,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어려운 문제 그동안 앞에 국회의원들 많이 있었지만 2분 못했던 남았습니다. 거 다 해결했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가야 되니까 제가 1분 질문할 테니까 1분 답변 주십시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윤 후보님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2017년 3월 10일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습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대해 시민들이 탄핵 촛불을 거리에서 많이 들었는데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제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었고 그중에는 같은 당 소속 의원 44명도 있었습니다. 윤 후보님도 표결 당시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탄핵 표결은 타당했고 또 그 지금의 입장이 그대로인지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제 비밀 투표인데 찬성했다고 우리 하기남 후보가 말씀을 하시니까 예. 자 그럼 찬성한 것으로 이제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초선이지만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방향에 조금 벗어났습니다. 사실은 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했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문제가 저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그래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 4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제가 반성하고 잘못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 너무 형편없는 나라 망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살렸으면 했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왜? 제가 4년간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되게 만든 것 잘못한 거 사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하는 것이지 그 당시는 저는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자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의 윤한홍 후보에게 주도권 10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제가 전에 이제 먼저 제가 방금 제 질문할 때 제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 기회 드렸잖아요. 그래서 윤 후보님 자꾸 제에게 시간 이제 가는데 예, 시간 다시 제 해주세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제 시간을 시간을 줄이겠으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래서 충분히 얘기하시고 저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 주민들 보기 별로 오지 않습니까? 시간 다 갔습니다. 예, 시간 다시 10분 주십시오. 20초부터 9분 40초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죠.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10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이것을 뭐 믿고 싶지가 않아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메트로시티 아파트 피해 보상과 관련한 밀실 협약에 대한 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메트로시티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팔룡 터널을 공사를 할 때 소음이라든지 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원도 제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그 건설회사가 그 당시 입주자 대표한테 돈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이 문제를 무마시켜다오 이렇게 하면서 달랬다는 겁니다. 주민들 의사와 정반대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하기남 변호사가 끼어 있어요. 같이 사인을 해줬더라고. 서명을 해주면서 그 주민들의 뜻과 다르게 건설업자 편을 들면서 무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돈 3천만 원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 3천만 원을 갖고 주민들의 그 바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짓뭉갠 겁니다. 건설업자 편을 들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우부님이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딱 진짜 1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쓰세요. 윤 후보님 말씀 정말 가려하셔야 됩니다. 그 취지는 무슨 3천만 원이 오간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정말 가려하셔야 되고, 윤 후보님은 법안 심사할 때, 법안 제출할 때 다른 사람 같이 서명할 때 같이 서명하잖아요. 그 모든 경우에 윤 후보님이 다 책임을 집니까?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서 작성을 요구할 때 제가 쓸 수 있습니다. 대필해서 그들이 이미 정한 내용을 쓰고 제가 입회인으로 했습니다. 변호사 본연의 일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밀 여부는 제가 1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됐네. 그들끼리의 비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입회 변호사로서 그게 특별히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뭐 그 대표가 공식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이런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해서 써주는 것이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무슨 돈을 아니,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이 협약서를 하나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한번 비춰봐 주시죠. 여기 보니까 예, 후보님의 좀 안쪽으로 들어주시죠. 예,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오른쪽에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안 예. 되네. 예? 안 시간이 비춰주네.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안 비춰주네요. 예, 예. 화면에서 여기 보면 이 3천만 원 받고 민원 제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기남 변호사가 사인까지 했는데 비밀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정말 그 부분 저 됐습니다. 지금 명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들이 3천만 원 됐습니다. 받고 비밀로 아까 하는데 답변 다 그 하셨잖아요. 내용을 제가 대신 예, 적어준 20초만 것뿐이지 예, 그들이 답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로보랜드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부지사 시절에 계약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비판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그 시절에 앞에 하던 울트라 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할 업체가 없어서 공기업인 대우건설을 우리가 초빙을 했죠. 유치를 하고. 그리고 계약을 잘 맺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잘못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대우건설이 그만두게 되면 우리 경남도가 800여억을 손해를 본다 하는 비판을 하면서 계약을 잘못했다고 저한테 비판하는 언론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조용해졌어요. 왜? 아마 계약 내용을 다시 봤을 겁니다. 왜? 대우건설이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경남도에 1200 약 한 4, 50억 정도 다시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얼마나 잘 된 것인지는 지금 아마 평가 다시 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일을 완벽하게 해놨었는데 로보랜드가 손님이었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전임자에게 이제 책임을 또 묻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전 정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로보랜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예? 거기에 보니까 민주당 캠프에 있거나 민주당 당원들을 낙하산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하기남 후보 수행을 하던 사람이 로보랜드의 본부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보랜드 운영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로보랜드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본부장에 취업이 돼 있어요. 취업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권에서 마산 정치권에서 20년간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분을 로보랜드 본부장으로 앉혀놓고 로보랜드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매우 개인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그리고 뭐 로보랜드가 우리 지역구의 일도 아니지만
또 이미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부족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을 같이 보태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정무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정무 관계자를 채용하는 것은 로봇랜드나 경남도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지 그 과정에 무슨 불법이 있거나 무슨 채용 비리가 있거나 부정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얘기로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 4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구나. 창원도 마찬가지구나. 정치판에서 20년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로봇랜드 본부장으로 앉혀놓고 로봇랜드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사과를 하지 않고 또 동문서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장 도지사가 바뀌고 나면 반드시 규명이 되고 파헤쳐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질 문제를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 시간을 1분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기남 변호사가 우리 마산 변호사라고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물에도 마산 변호사. 제가 오랫동안 그죠? 변호사 없을 때 변호사 마산에서 근데 했으니까요. 이제 이 자리에서 참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창원시 돈 예산을 횡령을 한 병원 또 병원 운영자를 변호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변호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변호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기남 변호사는 창원시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창원시 고문 변호사는 창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창원시의 이익을 대변하고 창원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창원시 고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원시 예산을 횡령한 병원 그 운영자를 창원시 고문 변호사로 있으면서 변호를 맡았다. 물론 그 병원 운영자는 허성무 시장과 하기남 변호사가 워낙 가까우니까 덕을 보려고 했겠죠. 덕을 보려고 했겠지만은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없는 것이다. 또 창원시 조례를 봐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창원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창원시를 대변하는 창원시 고문 변호사께서 창원시 예산을 횡령한 병원과 운영자를 변호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얼마나 변호사 비용을 받았길래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는 그 도덕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사과를 해주세요. 1분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0초는 저를 주세요. 예, 일단은 뭐 도덕적으로 뭐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조례에 정말 형사사건 고문 변호사가 형사사건 변론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까? 국회의원이시니까 정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문 변호사는 제가 속한 법무법인이 고문 변호사였는데 행정과 그리고 민사는 못 맞지만 형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저희 선배님이 하 변호사 너밖에는 없다. 내 좀 도와줘라고 이렇게 인정으로 호소하는데 시장님과 제가 가깝기 때문에 참 약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에 처한 분의 인정을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변론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했다고 변호사도 피고인이 되거나 죄인이 되면 그럼 누가 변론합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변론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뭐 시장님에게 부담이 될까봐 저는 뭐 시장직 고문 변호사직도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1분 지났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정말 참 뻔뻔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똑같구나 싶고 조국스럽다는 말씀 아시죠? 예? 조국처럼 뻔뻔하고 위선적인 사람을 조국스럽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빚졌다고 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없습니다. 정말 국정을 맡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이제 토론회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마지막 공통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이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산 회원구는 합성동 상권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펼쳐졌던 마산 회원구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평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정책의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미래통합당의 윤한홍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2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권 활성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상권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성장이 되지 않는데 소득이 올라가느냐. 소득을 먼저 올려서 성장을 하겠다,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마산 해운구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 돈이 돌아야 되고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교도소 이전 부지, 해성동 행정복합타운을 통해서 마산에 사람이 들어오고 또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서 돈이 들어오고 인력이 들어오는 그런 마산 해운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산 해운구의 상권 활성화는 사실은 상권을 아무리 지어도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도 그렇습니다. 우리 롯데 쇼핑 같은 것을 보십시오. 전국에 마트나 백화점이 700개가 있는데 한 200개를 문 닫겠다고 했습니다. 왜? 쇼핑의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는 일단 경제 활성화, 몸의 체질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은 해야 된다. 합성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 또 시장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 광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고, 크게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해서 인력이 들어오고 돈이 넘쳐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의 기본 방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산 회원구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방향성과 진단의 문제입니다. 해원구 인구가 19만 2천 명입니다. 통영 인구가 14만 명 정도인 걸 보면 결코 작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해원구만의 인구로는 도저히 장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외부의 소비층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언가 가볼 만한데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통영이 도시는 작아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저는 이 점이 바로 우리 해원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포구만 해도 국화축제, 어시장, 미더덕 축제 등 뭐라도 볼거리가 있는데 우리 해운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1호 공약 마산역 전성시대가 잘 실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상권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의 돈이 우리 지역에서 돌게 해야 합니다.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지역 상품권 같은 종이 화폐 외에도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카드식으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시설도 좀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마산에는 전통시장과 오래된 상가가 많은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주차와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은 청결하지 않거나 심지어 남녀 구분이 없는 데도 있어서 젊은이들이 잘 안 오려고 한답니다. 화장실 개선 사업과 주차장 확충, 이거를 확충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해운구는 마산역과 합성동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특구에 젊은이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때라야만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는 더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토론 잘 봤습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유권자 여러분들도 유심히 이 토론을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2분 안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마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제가 16년간 5번째 이 자리에 서는데 처음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보고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참 주민을 위해서 변호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노력했던 제가 뻔뻔한 사람이라니 참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 상대 후보가 절대로 그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국회의원이란 시민들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한 것은 지키고 못 지키게 되면 이유를 밝히고 사죄해야 합니다. 오늘 보셨듯이 윤한홍 후보는 4년 전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비슷한 약속을 또 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오죽하면 아니 도대체 4년 동안 한 게 뭐 있노? 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저는 솔직히 이래서 못 지켰다. 미안하다. 시민들 곁에서 더 가서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저 하기남 지난 16년간 4번 떨어지면서 많이 꺾이고 반성했습니다. 내 고향 마산 발전을 위해 늘 준비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행정도 배웠습니다. 정치 활동을 오래 하면서 서민들의 아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번쯤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있을 때 마산 발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전 오기 하기남 정말 오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하기남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우리 마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산역과 합성동에 젊은 사람들이 박작거리고 그곳에 갈 데가 있고 숨 쉴 데가 있는 그런 마산 저 하기남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한번 하기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마산 회원구민 여러분, 어땠습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시죠?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 속은 시원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죽어 있는데 우리 마산만 살릴 수 있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창원만 살릴 수 있나? 답답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토록 힘들어하던 교도소 이전 문제,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이전 문제, 조성 문제 다 해결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4년 후에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산 해운구도 이제 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마 4년 후에는 여러분들 눈에 본격적으로 마산 해운구가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 해운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나라가 정말 파탄 지경입니다. 거기다 코로나 대응 실패까지 겹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마산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당당히 나서서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나 하나쯤 하면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3년 동안 겪은 것, 시련, 고통 그 이상으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대한민국과 창원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잘 해온 사람, 앞으로 또 더 잘할 사람, 기호 2번 저 윤한홍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넘었습니다. 두 후보님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1대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들의 연설 방송이 이어집니다. 기호 7번 우리공화당의 조민기 후보, 기호 8번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화양희 후보의 연설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유권자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소개해서 후보자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